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설날 아침에 드시는 그 떡국 그냥 한 그릇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첫 숟가락이 올해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여느냐, 막느냐를 결정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돈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 설날 대운 받아갑니다라고 먼저 적어두세요. 올해 기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설날 아침이 되면 그냥 늘 하던 대로 상을 차리십니다. 떡국 끓이고 전 데우고 나물 조금 올리고 명절이니까 먹는 거지 하고 의미 없이 드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설 지나고 나면 갑자기 지출이 늘어난다. 계획한 돈이 자꾸 어긋난다. 가족 간에 돈 문제로 말다툼이 생긴다. 투자 타이밍이 계속 빗나간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설날 아침 첫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날의 기운이 1년의 흐름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을 너무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께 설날에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과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상차림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떡국 한 그릇이 아닙니다. 왜 흰 음식이 중요한지, 왜 나물은 3가지 이상이어야 하는지, 왜 생선의 방향까지 따져야 하는지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기운 설계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올해 재물운의 물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혹시 설날 아침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새해 첫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명절 분위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처음의 기운입니다. 집을 지을 때 첫 삽을 어디에 뜨느냐, 가게 문을 처음 열 때 방향이 어디냐, 첫 손님이 누구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시작의 기운이 흐름을 만듭니다. 설날 아침 첫 음식은 바로 그 첫 기운을 몸 안으로 들이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빈 통장에 첫 입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입금이 들어오면 그 계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첫 흐름이 막히면 그 계좌는 그대로 정체됩니다. 떡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흰 떡일까요? 풍수에서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금 기운은 단순히 금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과 수확,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음식이 흰떡이라는 것은 재물의 기운으로 시작하라는 상징입니다. 또 국물은 물의 기운입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뜻합니다. 물이 맑고 따뜻하면 흐름이 부드럽고 탁하거나 급하면 재물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설날 국물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독자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어긋나는 것처럼 설날 아침의 음식은 1년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전통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재물의 흐름을 여는 의식과도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생활 속에서 체득한 기운의 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날 아침은 단순한 명절 식사가 아니라 1년의 첫 기운을 몸에 들이는 시간이고 흰떡은 금의 기운, 국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그냥 의미가 좋다더라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구독자님,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 아침 첫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년 똑같이 먹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운의 이해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쌓이고 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재물운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왜 설날 음식이 그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걸까요? 첫째, 설날은 음력으로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날을 기운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첫 햇빛, 첫 인사, 첫 음식이 그 해의 방향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장사를 하던 분들은 특히 설날 이후 매출 흐름을 유심히 봤습니다. 농사를 짓던 분들은 설날 날씨와 식사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작의 기운이 한 해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던 겁니다. 둘째, 음식은 몸 안으로 들이는 기운입니다. 풍수는 공간만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떤 색을 가까이 하느냐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떡국의 흰색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은 결실과 수확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모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음식이 흰떡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재물의 기운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떡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물은 수의 기운입니다. 물은 곧 재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국물이 맑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너무 기름지거나 탁하면 화의 기운이 강해져 지출이 늘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물이 더해집니다. 나물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들어온 돈을 키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나물을 3가지 이상 준비했습니다. 3가지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1은 시작, 2는 관계, 3은 확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3은 발전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구독자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설에는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영양 균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행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금, 목, 수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재물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생선은 물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움직임은 곧 순환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오고 끝이 아니라 돌고 돌아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상에 올려 돈이 돌게 하라는 상징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많이 차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과도한 화의 기운을 경계합니다. 고기 위주로 과하게 상을 차리면 열의 기운이 강해져 소비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너무 소박해도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구독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사회 활동이 멈춥니다. 반대로 나가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적절한 흐름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설날 음식은 그 상징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은 대충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의 상차림은 그 해의 재물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조상들이 설날 음식을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했는지.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좋고 어디서부터가 과한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와 균형입니다. 첫째, 떡국은 반드시 맑게 끓이십시오. 떡국은 설날 상의 중심입니다. 중앙에 놓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입니다. 너무 기름지게 끓이지 마십시오. 국물이 뿌옇고 기름이 둥둥 뜨는 형태는 화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맑은 육수를 사용하시고 떡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떡을 산처럼 쌓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먹어야 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한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국물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물은 수의 기운, 즉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중간에 끊는 상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물은 최소 3가지 이상 준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설날에는 전 위주로 상을 차리십니다. 하지만 나물이 빠지면 목의 기운이 부족해집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처럼 색이 다른 나물을 3가지 이상 준비해 보십시오. 색이 다양할수록 기운의 조화가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염분이 과하면 수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물은 담백하고 깔끔하게 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물은 상의 동쪽 방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며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나물의 목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셋째, 생선은 한 마리 통째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막 낸 생선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머리와 꼬리가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어져 있다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방향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앉는 방향 기준으로 생선 머리가 안쪽을 향하게 두십시오.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태우지 마십시오. 탄 부분이 많으면 화의 기운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노릇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굽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밤이나 대추 같은 씨앗 음식도 소량 준비하십시오. 씨앗은 번식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접시에 홀수개로 담아두시면 됩니다. 3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을 뜻합니다. 시작과 확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설날상에는 홀수를 권합니다. 다섯째, 단 음식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식혜나 약과 같은 단 음식은 관계운과 화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드시면 화의 기운이 앞서게 됩니다. 반드시 식사의 마무리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설날 아침에 올해는 재물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드시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드시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음식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치와 금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준비해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게만 차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차림이 아닙니다. 한 해 재물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기준을 하나 잡겠습니다. 상에 앉았을 때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상차림은 남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방향을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해가 뜨는 쪽, 즉 동쪽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중앙 떡국. 가장 먼저 떡국은 반드시 상의 중앙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은 토의 자리입니다. 토는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을 가진 떡국을 중앙에 두면 재물의 씨앗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는 상징이 됩니다. 떡국을 옆으로 밀어두고 전이나 고기를 중앙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의 기운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소비가 앞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떡국 그릇은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넘치도록 가득 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넘침은 지출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쪽 나물.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성장과 시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목의 기운을 가진 나물은 이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처럼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나물을 작은 접시에 담아 동쪽 라인에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보기 좋은 배열이 아닙니다. 성장의 기운을 깨우는 상징적 배치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물을 고기 뒤에 가려놓지 마십시오. 가려진다는 것은 성장의 기운이 눌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능하면 시야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십시오. 3. 북쪽 생선. 북쪽은 수의 자리입니다.
재물의 흐름과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생선은 물에서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이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선 머리는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하게 두십시오. 바깥쪽을 향하면 재물이 나간다는 상징이 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상징은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선 아래에 휴지를 깔거나 어수선하게 두지 마십시오. 깨끗하고 단정하게 담아야 흐름이 안정됩니다. 서남쪽 전과 고기류. 남쪽은 화의 자리입니다. 전과 고기류는 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두는 것이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과 고기를 과도하게 쌓아 올리지 마십시오. 산처럼 높게 올리는 것은 화의 기운을 과하게 만드는 상징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단정하게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붉은 고추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남쪽에만 두고 중앙이나 북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빈 공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구독자님, 이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상에 빈 그릇을 두거나 음식이 담기지 않은 접시를 올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 공간은 비어있음을 상징합니다. 재물의 공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의미 있는 음식으로 채워두십시오. 육빨간색은 과하지 않게. 설날은 기쁜 날이지만 빨간색을 과하게 사용하면 화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는 붉은 색감을 최소화하십시오. 흰색과 녹색, 자연색 위주로 차분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님, 이 모든 배치는 미신이 아닙니다. 질서와 균형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된 구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은 판단을 안정시킵니다. 결국 재물운이라는 것도 삶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설날 아침 상을 차리면서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는 균형 있게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과 배치가 함께 갈 때 기운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1. 절대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데워 올리지 마십시오. 많은 가정에서 설날 아침이 바쁘다 보니 떡국이나 전을 전자레인지로 급히 데워 상에 올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한 번은 다시 불에 올려 기운을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불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기운을 깨우는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의 빠른 열은 편리하지만 준비하는 마음이 생략되기 쉽습니다. 설날 아침 첫 음식은 급함보다 정성이 우선입니다. 이 남은 음식을 그대로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설날 상에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자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은 진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설날은 새로운 기운을 여는 날입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 장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모양을 다시 정리하고 데워서 새롭게 담아 올리십시오. 어제것 그대로라는 상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설거지를 다음 날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많이들 놓치십니다. 설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피곤하다고 설거지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그릇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체를 상징합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입니다. 사용한 그릇을 깨끗이 씻어 정리하는 행위는 흐름을 마무리하는 상징입니다. 그날 안에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기운 정돈의 의미입니다. 사음식 위에 휴지나 잡동사니를 올려두지 마십시오. 상 위에 리모컨, 휴지, 비닐봉지 같은 물건이 함께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자님, 상은 한 해의 기운을 여는 자리입니다. 잡동사니는 혼탁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음식은 정갈하게 의미 있게 두십시오. 특히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상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물건은 기운을 끊는 상징이 됩니다. 과도하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차릴수록 복이 많다는 생각으로 상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과유불급을 항상 경계합니다. 기운은 조화가 핵심입니다. 지나친 고기, 지나친 단 음식, 지나친 붉은색은 화의 기운을 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님, 욕심은 오히려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다투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로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말도 기운입니다. 상위의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말의 기운이 거칠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 것, 남은 기운을 그대로 쓰지 말 것, 정리를 미루지 말 것, 어수선하게 두지 말 것, 욕심내지 말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구독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설날 아침 첫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떡국나물 생선의 균형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셋째,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정돈입니다. 구독자님, 우리는 늘 올해는 돈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 쌓여 방향을 만듭니다. 설날 아침 상을 차릴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올해는 균형 있게 흐르게 해주십시오. 들어올 돈은 들어오고 나갈 돈은 의미 있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문장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질서와 균형의 지혜입니다. 음식의 색을 정리하고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다듬는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설날 아침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의 시작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복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풍수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설날 대운 받아갑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선언은 시작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날 이후 돈 들어오는 현관 풍수 정리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설 지나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올 한 해 건강과 평안, 그리고 부드러운 재물의 흐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설날 아침 제대로 시작해 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